또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 말도. 왜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It's coming, you can't stop it now. We running, gonna mow you down. There's a new day rising, ain't gonna be no compromise. 조국을 지키기 위해 피 흘려 싸운 호국 영령들을 기리는 곳, 바로 이곳 숭혼탑입니다. 하지만 그 처절한 전쟁을 온몸으로 치러내고도 여전히 인정받지 못한 채 주변인처럼 맴돌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는 7월 27일은요, 6.25 전쟁 휴전 협정이 체결된 날입니다. 1953년의 그날로부터 벌써 7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외로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 박정희 이슈로드 오늘은 소년병들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만나러 갑니다. 가자. 외삼촌네 가는 기차는 이게 아니야. 자리에 앉아. 너도 징집 대상자야. 그럼 우리 엄니는 어쩌고? 앉아. 이건 명령이다. 명령은 당신 부하한테나 해. 우린 내릴 거야. 어? 천 1994년, 네. 지금부터 48년 전입니다. 그때 내가 소년병으로 참전을 해가지고 나는 다행히 살아남았습니다. 다행히 살아남았어. 내 형님도 전사했습니다. 내보다 한 열흘 먼저 입대해가지고 그 이전에 51년 2월 10일 날 소양강 지구에서 전사했습니다. 그 형님도 형이지만 그 소년병 중에서도 많은 분이 전사를 했어. 그래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그러니까 현충원에 묘소가 있잖아요. 묘소에 꽃 한 송이라도 헌화를 하려고. 네. 그래, 그 현충원에 그 3,241명의 명부를 줘가지고 조사를 하니까 871명은 묘소도 없고 위패도 없습니다. 그때 내가 피가 거꾸로 솟으면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게. 어? 무슨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느냐 말이에요. 2000년도에 육군본부를 통해 가지고 현충원에 위패 봉안을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데 유해를 못 찾아내는 것만 해도 참 그 서글픈 일인데 이름 석자 도래가 그것도 안 새겨놨으니 말이에요. 50년이 되도록 말이에요. 여기 모신 요 위패, 예. 그 아까 3241위 네. 소년병을 위한 이런 공간, 이런 위패를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 처음 보시고. 혹시 이런 다른 공간이 이런 데가 있나요? 딴 데 전국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내가 이제 바라는 그거거든. 뭐냐 하면은 전국에 이 현충시설이 국립현충원을 비롯해서 각 시도 전국에 산지대에 있는 게 3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소년병 그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 전쟁 내내 이 소년병, 그러니까 징집 의무가 없는 아이들도 계속해서 군대에서 이렇게 유입이 된 건가요? 계속 했는 건 아닐 거래요. 그런 소년병은 주로 50년도에 입대를 많이 했습니다. 한군은 한반도의 95%를 점령했고 아군은 8월 초순경 총연장 240km의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했다.
그때 딴 데 모병할 데가 없었거든. 경상북도도 대구시하고, 대구시가 경상북도 대구시거든. 경상북도 대구시와 경상군, 청도군 여기만 적군이 발 못 들였지 다른 데는 전부 다 점령사 됐거든. 그게 무너지면 뭐 그때 대한민국은 끝장나는 게지 뭐. 어르신 근데 이 명부를 보니까요. 35년생에 50년 사망이면 그 15살 15살 때예요. 35년생으로서 50년도 돼선 그때 15살이. 우리가 말하는 소년병은 17세 이하 15살, 16살 경상도 말로 얼라들입니다. 얼라들을 군인을 만들어가지고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3년 동안 부리먹고서는 국가에서 그게 되니 이런 방구도 지하의 말도 없고 죄스럽다는 말도 없고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국가가 잘못해서는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때는 뭐 상황이 불가피해서 아예 어른 가릴 계제가 못됐다. 그래서 그 당시 소년병들도 이렇게 현역 군인을 이만큼 위대하다. 그분들의 말을 참 그 당시에 참 고생 많이 했다. 충성을 했다. 말 한마디를 왜 못해줍니까? 사실 소년병, 학도병 헷갈려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학도병을 네. 우리가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학도병은 비정규군입니다. 학도병은 51년 2월 28일과 3월 초에 전부 귀가 조치했습니다. 그건 군번을 받지 않은 비군인입니다. 그런데 그때 학도병은 이승만 대통령 명령으로 복교 조치를 하고 전부 다 귀가 조치를 했는데 이 소년병은 빼낼 수가 없는 것이 이미 군번을 줬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가 알고 시끄러운 문제다 말이에요. 그게 그대로 잡아놓는 거라. 정규군과 비정규군의 차이라는 거죠. 차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도병 하는 그건 비정규군입니다. 근데 지금 학도병은 대단한 거로 생각을 하고 소년병은 뭐 모르고 있거든요. 학도병은 그 비정규군이니까 일괄적으로 이제 복교 조치가 됐는데 그 소년병은 전쟁이 끝나고도 이제 돌아오지 못했다 하셨는데 그렇지. 그러면 어르신께서도 전쟁 후에도 계속 군인 신분이셨던 건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계셨던 이미 거예요? 53년 7월 27일이 휴전이 된 날이거든요. 난 53년, 55년 2월까지 군대 생활. 왜냐하면은 그때는 이미 1등 중사 이제 좀 계급이 높단 말이에요. 이걸 한 번에 뺄 수가 없는 겁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대본 다 보낸 건 아니거든요. 그래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 빈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럼 계속 그 자리를 정규군이기 때문에 네. 지키셔야 했던 거네요. 예. 그때 형님도 비슷한 시기에 입대를 형님은 하셨다고요? 내보다 한 열흘 먼저 입대를 해가지고 결혼한 지 한 반년
그 6년간 군대 생활을 하고 나니까 그 형수가 그냥 집에 기다리고 저 양친 아버지 엄마를 모시고 있어. 그 형수가 이제 한 말이 시동생 제대하면 장계 보내가지고 시 받아가지고 당신이 키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밀어냈습니다. 형님이 가서. 내 장계 보내가지고 시 받아가지고서 대를 이고 살겠다고서 내가 부담이 돼서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 전사자들의 그 어머님들, 아버지는 뭐 이 자식에 대한 애정이 별거 아닌데 어머니는 참 대단하거든. 나는 우리 엄마가 가끔 가다 보면은 그 전사한 형님을 생각나면 뭐야, 무엇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그 말을 어째 내한테 표현을 안 해. 마음속으로만 말이지. 네. 멍하니 이제 앉아 있는 거, 엄마가 또 이제 형님 생각을 하는구나. 그게 나한테 웃으면 엄마 돈 내릴 거 끌어줄까 이런 농담도 붙이고 이래 했는데 네. 그 내가 이 소년병을 이렇게 같이 지내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내 형님들을 생각하는 것도 되고 내 부모님 생각하는 것도 되고. 아침에 새벽마다 기도를 하시면서 참 좀 서운하고 서러운 마음이 드실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갈 때가 다 됐는데 근데 가기 전에 내가 바라는 거는 일택에서 이거 정부의 책임을 물으려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에 어떤 보상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다 살았는데 이 어린이들, 아이들의, 아동들의 희생과 공헌, 이거는 좀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소년병에 관한 법안이 20년 넘게 국회에서 발의와 폐기를 되풀이한 건 결국 우리 사회도 국회도 이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했다는 얘기일 겁니다. 이제 살아있는 소년병은 2,000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은 이번에 없었습니다. 또 법안 국방이 이제 통과를 한대. 비정부에서 와가지고 국회에서 그 이상의 조치가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신문 보고 계셨어요? 예. 매일 이렇게 신문 보시나 봐요, 돋보기로. 예. 붙들려간 분들은 좀 어떤 상황에서 좀 그게 강제로 모병됐는지 좀 들으시거나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전쟁이 막바지에 도달했다고 보지. 낙동강 전선이 네. 형성되고 아주 그거 하니까 인원이 부족하고 하니까 집집이 모병관들이 댕기면서 청년들을 잡아왔어요. 일주일 훈련을 받고 바로 나가신 거예요? 일주일 정도도 안 되실 기라. 전쟁에 대한 뭐 그 훈련은 전쟁 바닥에 현장에 가서 배우라 하는 게. 1사단 17 포병대대에 배속이 돼서 쭉 서부 전선으로 해서 피양 입성하고 피양 박천까지 갔다가 후퇴해서 내려왔어요. 강제 징집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자비로 전우회를 꾸렸던 이들은 고령의 재정난으로 지난 4월 결국 전우회를 해산했습니다. 전장에서 산화한 2,500여 명의 소년병을 기리는 위령제도 지난해가 마지막이 됐습니다. 전우회 활동을 하시면서 국회 그 법안 발의라든가 또 헌법 소원까지 계속해서 그 전후에서 목소리를 내셨어요. 조금 내시면서 좀 어떤 마음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국가에서 그 많은 소년병을
징집에서 전투에 참전시키고 전사자도 전상자도 많이 생겼는데 그 존재를 인정하지를 않거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서운함 때문에 우리가 별도 단체를 조직해서 활동합니다. 가장 마음에 걸리셨던 게 이제 국가가 인정을 해달라, 우리의 존재를 인정해달라, 이 대목인 것 같아요. 국가에서 이걸 인정을 안 하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하니까 뭐 우리가 이해할 방법은 없고 우리 힘으로서는 많이 후회스럽고 어떤 좌절감이랄까 그런 게 있지. 혹시 어르신 이렇게 외람된 질문인데요. 결과적으로 어떤 특별법이 받아들여지거나 소년병 전우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 혹시 전우회 활동을 하셨던 거, 혹은 더 나아가선 입대를 하셨던 거 후회하신 적도 있었나요? 뭐 후회라기보다는 마음속으로는 떳떳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국가에서 그리 뭐 인정을 안 하니까 서운하지. 어르신이 계속해서 이제 전우회 활동하셨고 그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어머니도 같이 좀 마음이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는 생활도 곤란하고 이러는데 늘 거기가 그래도 거기 가면은 돈이 들어간다 가있긴 해. 그러긴 해. 이제 그것 때문에 가정 불화가 많았지. 자꾸 못하게 하고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내 아들이고 뭐고 가족들이 전부 못하게 했다 가있긴 15년을 넘게 해도 아무 성과도 없고 아무 답도 없는 걸 왜 자꾸 하느냐 하면서 이제 그런데 이걸 뭐 언젠가 내일은 정부에서 알아준다, 내일은 정부에서 답이 올 거다 하고 늘 했는 게 15년 16년이 됐어. 그렇게 흘러가는 게 이제 지금까지도 해체하면서도 아무 성과를 못 보고 해체를 했다가. 근데 본인 마음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늘 머리에 박혀있는 게 소년병 이거는. 그러니까 기억을 잘하고 올 이야기를 잘하네. 이기만 늘만 그만 일구월심 자나 깨나. 우리가 이제 못하게 하면은 이제 답이 그거라. 언젠가는 인정을 할 거다. 이제 늘 그런 희망을 가지고 늘 했지. 근데 뭐 저도 뭐 별로 기대는 안 합니다. 뭐 어여든지 뭐 본인이나 어여든지 이대로 계시다가 그저 편하게 가시면 그럼 뭐. 오셔서 눈을 못 떼시던데 여기 이제 하명윤 어르신 여기 이제 모셔져 있는 분이 이제 소년병이셨다 이렇게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요 하명윤 어르신과는 혹시 어떻게 되는 관계신가요, 변호사님? 네, 저희 큰아버지시고요. 예, 제가 조카입니다. 제가 변호사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가 됐을 때 뭐 저희 어머니 아버지 물론 제일 좋아하셨지만은 저희 직계가족 이외분으로 제일 좋아하신 분이 저희 큰아버지 큰어머니셨어요. 당신께서 비록 그 사법시험에 합격하시지는 못하셨지만 네. 그래도 법원 사무관으로서 법원에 오래 봉직을 하셨기 때문에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셨었거든요. 네.
국가배상 청구하고 관련된 소멸시효가 네. 걱정인데 네. 그리고 조카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이렇게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 소멸병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이제껏 국가가 소멸병 어르신들을 위해서 알아서 뭔가를 해주기를 기다리고 바래왔었는데 네.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있으니까 그냥 막연히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것 같아서 종전에는 소송이라는 걸 갖다가 생각 자체를 안 했다. 근데 이제는 소송이라는 걸 갖다가 생각을 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신 시점이 2014년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기다리셨던 거예요. 국가가 챙겨주시기를, 알아서 챙겨주시기를. 변호사님 어마어마한 걸 품에 안고 오셨어요. 뭡니까 이게? 네. 이게 2014년에 제가 소년병 어르신들을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했던 그 해당 사건의 기록입니다. 사실 이 헌법 소원까지 가게 된 게 앞서서 뭐 언급을 했지만 계속해서 국회에서 예. 관련 법안이 발의는 되고 또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가 되고 되풀이가 되어 왔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소년병이라는 존재 자체가 좀 제대로 국가에서 예우를 받거나 그보다 앞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큰 것 같은데 예. 이유가 일단 뭐라고 보시나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소년병의 역사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일종의 흑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좋은 면만 부각을 하고 싶었겠죠. 예. 그 당시에 어린 소년들이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싸웠고 그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너무 이 측면만 강조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 이면에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그렇게 징집을 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국가가 잘못했던 거는 지금이라도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 마음가짐이 우선이 되어야 이 일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하 결정을 하게 되면 네. 청구 기간이 지났으므로 더 이상 판단하지 않는다, 각하한다. 이게 끝입니다. 더 이상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달리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이대로 끝날 사안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지를 뒀다는 말씀. 예. 소년병들의 희생을 기리고 피해를 배상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저는 오히려 정반대로 헌법재판소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구기간이 도가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못하는 거죠. 그 대신에 간접적으로 국회가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결정을 써주는 것이 헌법재판소로서는 최선의 일입니다. 계속 국회의원님들 만나 뵈면서 법안 통과시켜 주십시오. 힘실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혹시 그럼 의원님 조심스럽게 그 21대 국회 안에 조금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처음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바래서 이분들이 목소리를 내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는다 하면 어느 재정적인 어떤 큰 부담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도 아마 크게 반대할 거라고는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꼭 21대 국회 회기 안에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국무총리께서 국방부 장관께서 어르신들 직접 찾아오셔서 손잡아 주시고 안아 주시면서 그 당시에는 국가가 대한민국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덕분에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돼 있습니다. 그 고마움, 그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이거든요.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게. 이게 그렇게 어려운가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함영윤 어르신의 유품입니다. 형사소송법. 17의 소년병은 제대 직후 막막한 생계에 이 고시공부에 뛰어들었는데요. 결국 이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 처절한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무려 20년입니다.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소년병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당위를 다루는 이 법문을 외우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징집의 의무가 없는 아이들을 전장에 세운 나라. 사실은 이 나라가 잘못한 일이라는 걸 그는 이미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소년병은 몰랐을 겁니다. 먼 훗날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싸움이 이 법을 공부한 20년의 시간보다도 더 길어질 줄은, 그리고 끝끝내 그 누구의 사과도 받지 못한 채 눈을 감게 될 줄은.